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쉴 틈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 이제 정년이라는 이름의 쉼표를 찍고 자녀들이 모두 제갈 길을 찾아 떠나간 빈자리를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쩐지 우리는 그 노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정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질문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답을 찾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89,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건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노년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89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교수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미련도 남지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남더군요. 후회하는 것도 내 인생이고 만족하는 것도 결국 내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타인에게는 그토록 너그럽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며 어깨를 다독이면서도 막상 내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놓쳤을 땐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어 하며 스스로를 날카롭게 다그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보라고 교수님은 권하고 싶어 합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어. 정말 애썼다.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렇게 아이를 어루만지듯 나 자신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겁니다. 기왕 살아가는 인생, 남은 시간은 조금 장난치듯 소풍 가득 가볍고 즐겁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스스로를 올가맬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어라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년이 끝난 뒤 난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전성기도 다 지나갔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다 보니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우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없을 유일무이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도 돌아올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역시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노년에 무엇이 가장 좋으시냐고 여쭈었을 때 교수님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오롯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온 느낌이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과 직장에서의 의무감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비로소 그런 무거운 의무들에서 조금은 벗어나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황금 같은 기회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보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작은 방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라는 고립감에 마음이 작아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교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람답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평생 쌓아온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혜, 연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마음껏 발휘할 진짜 무대가 바로 노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노년을 유쾌하게 살 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실버타운 같은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여성 어르신들은 금세 삼삼오오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웃고 떠들며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 중 일부는 과거의 직함이나 명예에 사로잡혀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먼저 다가서지 못해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행복도 멀어진다는 것이 교수님의 따끔한 조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건우 교수님은 평생을 정신의학자로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를 돕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마음의 생존법 5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핵심을 모은 5글자가 바로 스마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삶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비단 노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글자 S는 심플, 즉 단순하게 살기입니다. 뜻밖에도 우리의 노년은 단순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기억과 인연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들, 그리고 상실감과 고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함이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됩니다. 교수님은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해석, 내 안에서 마구 뒤엉킨 감정의 실타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조언입니다. 마치 꽉 찬 옷장에 쌓인 낡은 옷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꼭 필요한 옷만 남겼을 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내 스스로에 대한 미련 같은 감정의 먼지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안과 감사가 들어온다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괜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 M은 무브먼트, 즉 끊임없이 움직이기입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굳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까지 함께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우 교수님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권합니다. 놀랍게도 교수님은 77의 나이에 사이버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시고 뇌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때로는 버스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동네를 둘러보고 오는 것과 같은 사소한 활동 모두가 훌륭한 움직임이 됩니다. 정해진 틀에 갇혀 있기보다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몸을 쓰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직 나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자부심이 노년의 자존감을 든든하게 세워준답니다. 세 번째 글자, A는 아티스틱, 즉 감성을 잃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무뎌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젊었을 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영화 한 편에 함께 울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노년에 잠들어 있던 예술적 감성을 다시 깨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란 미술관에 걸린 값비싼 그림이나 음악회장의 클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가요 한 곡을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 거실에 꽂아둔 들꽃 한 송이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때로는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한참 동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순간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복잡하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내 감정이 살짝이라도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한 예술입니다. 네 번째 글자, R은 레스트, 즉 제대로 쉬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인들은 막상 쉬려고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음은 온통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쉬는 것 자체를 죄책감처럼 느끼거나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조바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이란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 닳아버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멈춤이지요.
우리는 평생을 어딘가에 소속되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휴식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명상을 하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글자, T는 투게더, 즉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취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평생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가면서 마음을 나눌 대화 상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와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긴 해도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완전한 고립에 빠지면 우울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우 교수님은 함께하는 삶만이 마음의 온기를 유지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꼭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만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삶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처럼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약간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인사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수라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즉 단순하게 움직이며 감성을 느끼고 제대로 쉬며 함께하는 5가지를 기억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포기나 체념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눈부신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정직하게 흐르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한여름 갔다가도 갑자기 겨울이 닥치기도 하고 예고 없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그저 다채로운 날들이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봄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 노년을 맞이했든 혹은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든 부디 남은 당신의 삶의 따스한 봄날 같은 순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령 지금이 시린 겨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추위의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꽃을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보고 싶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말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내보자. 그 작은 격려 한마디가 우리의 남은 삶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따스하고 풍요롭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쉴 틈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 이제 정년이라는 이름의 쉼표를 찍고 자녀들이 모두 제갈 길을 찾아 떠나간 빈자리를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쩐지 우리는 그 노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정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질문에 자신해온 인생을 걸고 답을 찾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89,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건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노년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89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교수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미련도 남지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남더군요. 후회하는 것도 내 인생이고 만족하는 것도 결국 내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타인에게는 그토록 너그럽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며 어깨를 다독이면서도 막상 내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놓쳤을 땐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어 하며 스스로를 날카롭게 다그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보라고 교수님은 권하고 싶어 합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어. 정말 애썼다.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렇게 아이를 어루만지듯 나 자신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겁니다. 기왕 살아가는 인생, 남은 시간은 조금 장난치듯 소풍 가득 가볍고 즐겁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스스로를 올가맬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어라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년이 끝난 뒤 난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전성기도 다 지나갔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다 보니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우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없을 유일무이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도 돌아올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역시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노년에 무엇이 가장 좋으시냐고 여쭈었을 때 교수님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오롯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온 느낌이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과 직장에서의 의무감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비로소 그런 무거운 의무들에서 조금은 벗어나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황금 같은 기회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보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작은 방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라는 고립감에 마음이 작아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교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람답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평생 쌓아온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혜, 연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마음껏 발휘할 진짜 무대가 바로 노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노년을 유쾌하게 살 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실버타운 같은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여성 어르신들은 금세 삼삼오오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웃고 떠들며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 중 일부는 과거의 직함이나 명예에 사로잡혀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먼저 다가서지 못해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행복도 멀어진다는 것이 교수님의 따끔한 조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건우 교수님은 평생을 정신의학자로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를 돕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마음의 생존법 5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핵심을 모은 5글자가 바로 스마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삶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비단 노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글자, S는 심플, 즉 단순하게 살기입니다. 뜻밖에도 우리의 노년은 단순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기억과 인연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들, 그리고 상실감과 고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함이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됩니다. 교수님은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해석, 내 안에서 마구 뒤엉킨 감정의 실타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조언입니다. 마치 꽉 찬 옷장에 쌓인 낡은 옷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꼭 필요한 옷만 남겼을 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내 스스로에 대한 미련 같은 감정의 먼지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안과 감사가 들어온다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괜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 M은 무브먼트,
즉 끊임없이 움직이기입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굳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까지 함께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우 교수님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권합니다. 놀랍게도 교수님은 77의 나이에 사이버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시고 뇌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때로는 버스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동네를 둘러보고 오는 것과 같은 사소한 활동 모두가 훌륭한 움직임이 됩니다. 정해진 틀에 갇혀 있기보다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몸을 쓰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직 나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자부심이 노년의 자존감을 든든하게 세워준답니다. 세 번째 글자 A는 아티스틱, 즉 감성을 잃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무뎌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젊었을 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영화 한 편에 함께 울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노년에 잠들어 있던 예술적 감성을 다시 깨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란 미술관에 걸린 값비싼 그림이나 음악회장의 클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가요 한 곡을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 거실에 꽂아둔 들꽃 한 송이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때로는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한참 동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순간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복잡하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내 감정이 살짝이라도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한 예술입니다. 네 번째 글자, R은 레스트, 즉 제대로 쉬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인들은 막상 쉬려고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음은 온통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쉬는 것 자체를 죄책감처럼 느끼거나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조바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이란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 닳아버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멈춤이지요. 우리는 평생을 어딘가에 소속되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휴식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명상을 하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글자, T는 투게더, 즉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취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평생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가면서 마음을 나눌 대화 상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와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긴 해도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완전한 고립에 빠지면 우울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우 교수님은 함께하는 삶만이 마음의 온기를 유지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꼭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만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삶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처럼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약간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인사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수라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즉 단순하게 움직이며 감성을 느끼고 제대로 쉬며 함께하는 5가지를 기억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포기나 체념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눈부신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정직하게 흐르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한여름 갔다가도 갑자기 겨울이 닥치기도 하고 예고 없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그저 다채로운 날들이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봄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 노년을 맞이했든 혹은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든 부디 남은 당신의 삶의 따스한 봄날 같은 순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령 지금이 시린 겨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추위의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꽃을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보고 싶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말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내보자. 그 작은 격려 한마디가 우리의 남은 삶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따스하고 풍요롭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쉴 틈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 이제 정년이라는 이름의 쉼표를 찍고 자녀들이 모두 제갈 길을 찾아 떠나간 빈자리를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쩐지 우리는 그 노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정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질문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답을 찾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89,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건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노년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89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교수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미련도 남지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남더군요. 후회하는 것도 내 인생이고 만족하는 것도 결국 내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타인에게는 그토록 너그럽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며 어깨를 다독이면서도 막상 내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놓쳤을 땐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어 하며 스스로를 날카롭게 다그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보라고 교수님은 권하고 싶어 합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어. 정말 애썼다.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렇게 아이를 어루만지듯 나 자신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겁니다. 기왕 살아가는 인생, 남은 시간은 조금 장난치듯 소풍 가득 가볍고 즐겁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스스로를 올가맬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어라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년이 끝난 뒤 난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전성기도 다 지나갔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다 보니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우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없을 유일무이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도 돌아올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역시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노년에 무엇이 가장 좋으시냐고 여쭈었을 때 교수님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오롯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온 느낌이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과 직장에서의 의무감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비로소 그런 무거운 의무들에서 조금은 벗어나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황금 같은 기회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보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작은 방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라는 고립감에 마음이 작아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교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람답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평생 쌓아온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혜, 연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마음껏 발휘할 진짜 무대가 바로 노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노년을 유쾌하게 살 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실버타운 같은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여성 어르신들은 금세 삼삼오오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웃고 떠들며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 중 일부는 과거의 직함이나 명예에 사로잡혀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먼저 다가서지 못해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행복도 멀어진다는 것이 교수님의 따끔한 조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건우 교수님은 평생을 정신의학자로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를 돕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마음의 생존법 5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핵심을 모은 5글자가 바로 스마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삶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비단 노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글자, S는 심플, 즉 단순하게 살기입니다. 뜻밖에도 우리의 노년은 단순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기억과 인연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들, 그리고 상실감과 고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함이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됩니다. 교수님은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해석, 내 안에서 마구 뒤엉킨 감정의 실타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조언입니다. 마치 꽉 찬 옷장에 쌓인 낡은 옷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꼭 필요한 옷만 남겼을 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내 스스로에 대한 미련 같은 감정의 먼지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안과 감사가 들어온다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괜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 M은 무브먼트, 즉 끊임없이 움직이기입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굳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까지 함께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우 교수님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권합니다. 놀랍게도 교수님은 77의 나이에 사이버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시고 뇌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때로는 버스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동네를 둘러보고 오는 것과 같은 사소한 활동 모두가 훌륭한 움직임이 됩니다. 정해진 틀에 갇혀 있기보다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몸을 쓰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직 나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자부심이 노년의 자존감을 든든하게 세워준답니다. 세 번째 글자, A는 아티스틱, 즉 감성을 잃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무뎌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젊었을 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영화 한 편에 함께 울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노년에 잠들어 있던 예술적 감성을 다시 깨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란 미술관에 걸린 값비싼 그림이나 음악회장의 클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가요 한 곡을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 거실에 꽂아둔 들꽃 한 송이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때로는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한참 동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순간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복잡하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내 감정이 살짝이라도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한 예술입니다. 네 번째 글자, R은 레스트, 즉 제대로 쉬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인들은 막상 쉬려고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음은 온통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쉬는 것 자체를 죄책감처럼 느끼거나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조바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이란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 닳아버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멈춤이지요. 우리는 평생을 어딘가에 소속되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휴식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명상을 하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글자, T는 투게더, 즉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취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평생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가면서 마음을 나눌 대화 상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와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긴 해도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완전한 고립에 빠지면 우울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우 교수님은 함께하는 삶만이 마음의 온기를 유지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꼭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만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삶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처럼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약간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인사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수라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즉 단순하게 움직이며 감성을 느끼고 제대로 쉬며 함께하는 5가지를 기억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포기나 체념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눈부신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정직하게 흐르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한여름 갔다가도 갑자기 겨울이 닥치기도 하고 예고 없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그저 다채로운 날들이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봄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 노년을 맞이했든 혹은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든 부디 남은 당신의 삶의 따스한 봄날 같은 순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령 지금이 시린 겨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추위의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꽃을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보고 싶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말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내보자. 그 작은 격려 한마디가 우리의 남은 삶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따스하고 풍요롭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쉴 틈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 이제 정년이라는 이름의 쉼표를 찍고 자녀들이 모두 제갈 길을 찾아 떠나간 빈자리를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쩐지 우리는 그 노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정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질문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답을 찾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89,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건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노년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89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교수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미련도 남지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남더군요. 후회하는 것도 내 인생이고 만족하는 것도 결국 내 인생이니까요.